그의 손끝이 내 어깨에 스치는 순간 25년 결혼 생활이 흔들렸다. 남편 정호의 절친한 친구 태민이 이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줄 몰랐다. 52세 평범한 주부인 내가 이런 시선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우리 사이로 그의 은은한 우디향이 흘러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내 몸은 그의 체온에 이끌려 기대고 있었다. 과연 수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수지는 이미 52세였다. 결혼한 지 25년이 된 평범한 주부였다. 고3 딸 예린이와 대학교 2학년 아들 준호를 둔 그녀의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살림과 육아의 연속이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을 뜨는 수진.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로 아침 도시락을 싸는 손놀림이 기계적이었다. 25년간 반복된 루틴이 몸에 배어 있었다. 계란말이를 만들 때도, 밥을 퍼담을 때도, 김치를 예쁘게 담을 때도 모든 동작이 자동화되어 있었다. 예린이는 매운 것을 못 먹어서 김치 대신 단무지를, 정우는 짠 것을 좋아해서 젓갈류를 더 넣었다. 가족 각자의 취향을 다 기억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취향은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이른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배달 오토바이 소리, 쓰레기차 소리, 아침 조깅을 나온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수진도 그 반복되는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 머리에서는 은은한 바닐라 향이 맴돌았다. 20대 때부터 즐겨 사용하던 샴푸 향이었다. 웃을 때마다 눈가에 생기는 미소주름이 오히려 성숙한 아름다움을 더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도자기처럼 맑은 피부를 가진 그녀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짧아졌다. 이마에 생긴 잔주름, 목에 생긴 세로주름, 손등에 생긴 기미들이 신경 쓰였다. 예전에는 거울 앞에서 이런저런 표정을 지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머리만 빗고 지나갔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 수진의 모습은 여전히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걸을 때마다 우아한 몸짓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커피를 내릴 때 손목에서 풍기는 핸드크림 향기가 집안을 포근하게 만들었다. 로즈 향의 핸드크림은 수진의 시그니처였다. 어디를 가든 손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그 향으로 사람들이 수진을 기억했다. 하지만 정우는 언제부터인가 그 향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동네에서는 수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아이들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도, 동네 주민들과 마주칠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렀다. 수진의 옷차림은 늘 단정했다. 비싼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했다. 색상 매치도 뛰어났고 액세서리 활용도 적절했다. 하지만 정작 수진 자신은 자신의 매력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시들어가는 꽃 같다는 생각만 들었다. 이마에 생긴 잔주름을, 입가에 생긴 팔자주름을, 목에 생긴 가로주름을 바라보며 탄식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매력적인 여성이 아닌 그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한때는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그냥 전업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전 수지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카피라이터였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정받았고 클라이언트들의 신뢰도 두터웠다. 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남편 정호는 중견기업 차장으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였다. 결혼 초기에는 정호도 수진을 향한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작은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깜짝 데이트를 계획하기도 했다. 신혼 때는 퇴근 후 수진이 해준 음식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다. 수진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회사 동료들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려줬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승진을 위해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골프 접대며 회식이며 집보다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승진하면 우리 생활이 더 나아질 거라며 수진의 양해를 구했지만 그 승진은 수진과의 거리만 멀어지게 했다. 최근 들어서는 출장도 잦아졌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전국 각지의 지점을 돌아다니며 감사 업무를 보는 정호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다. 한 달의 절반 이상을 집 밖에서 보냈다. 집에 있을 때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TV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수진과의 대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단조로워졌다. 예전에는 회사 일이나 사회 이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그였는데 언제부턴가 대화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다. 집에서는 신문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TV 리모컨이 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스포츠 뉴스를 보거나 경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만 잠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었다. 대화는 줄어들었다. 수진이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정호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직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 문제뿐이었다. 예린이의 대학 입시, 준호의 취업 준비에 대해서만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수진 자체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보였다. 아침마다 면도 크림이 멘톨 냄새와 함께 현관문을 나서는 정호 정장 차림에 검은 구두를 신고 서둘러 나가는 뒷모습이 어느새 낯설어 보였다. 등이 조금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당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담배 냄새와 피로에 찌든 모습이었다. 정호의 얼굴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미가 늘어났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부쩍 많아졌다.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고 입가는 항상 굳어 있었다. 단답으로만 대화를 끝내는 습관이 생겼다. 응, 그래, 알았어. 괜찮아. 피곤해. 나중에 이런 말들이 전부였다. 수진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분인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TV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밥을 먹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어떤 맛인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다. 수진이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봐도,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줘도, 생일상을 차려줘도 정호의 반응은 똑같았다. 건성으로 반응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았다. 잠들 때 내쉬는 깊은 한숨 소리가 수진에게는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옆에 누워있지만 천리 밖에 있는 것 같았다. 같은 침대를 쓰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언제부터인가 잠자리에서도 등을 돌리고 자는 정호. 스킨십은 완전히 사라졌다. 손을 잡는 것도, 어깨를 감싸는 것도, 가벼운 키스도 모든 게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대화도 아이들 학비나 생활비, 냉장고 고장, 보일러 수리, 관리비 납부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전부였다.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졌다. 수진의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정호는 수진의 새로운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변화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진이 새로 산 립스틱을 발라도, 예쁜 원피스를 입어도, 머리를 파마했어도 무관심했다. 심지어 수진이 살이 빠지거나 찔 때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25년 결혼 생활의 권태였을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였을까? 부부 사이의 로맨스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증발해버렸다. 신혼 때 정호가 수진에게 꽃을 사다 주거나 깜짝 데이트를 제안했던 일들은 이제 아련한 추억 속에서만 존재했다. 결혼기념일도 그저 지나가는 날이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특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는 그날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았다. 수지는 자신이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도 정호는 신문 활자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묵묵히 수저를 움직였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워도 각 구운 생선의 고소한 향이 식탁에 올라와도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에 구수한 냄새가 퍼져도 정호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수진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는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수진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아내가 아닌 그저 가사도우미가 된 것 같다고 느꼈다. 사랑하는 여자가 아닌 편리한 동거인으로 전락한 것만 같았다. 음식을 만들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안을 정리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정호의 양말을 줍는 수진의 등이 구부정했다. 허리 디스크 때문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무거워서이기도 했다. 무릎을 꿇고 양말을 줍다 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다. 정호가 벗어놓은 옷들을 정리하고 화장실에 흘린 물을 닦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는 수진. 모든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감사 인사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정호였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컸다.
예린이는 고3이라 입시 준비로 바쁘고 준호는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집에는 수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들을 돌보느라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다. 밥을 먹여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고 놀아주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온종일 혼자 있어야 했다. 아침에 정우가 출근하고 나면 저녁까지 집에는 수진 혼자뿐이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다. 그날도 정우는 부산으로 일주일짜리 출장을 떠났다. 지점 감사 업무로 일주일간 집을 비우게 된다며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출장이 잦아지면서 정우의 캐리어 정리도 수진의 몫이 되었다. 와이셔츠를 다려서 넣고 양말과 속옷을 챙겨주고 세면도구와 상비약까지 챙겨서 넣어주었다. 정우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캐리어를 끌고 나갔다. 일주일 후에 온다는 말도 건성으로 했다. 수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편안했다. 오히려 정우가 없을 때가 더 편안했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거나 늦은 밤까지 드라마를 몰아볼 수 있었다.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좋았다. 그럴 때만 자신이 수진이라는 한 사람의 객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수진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정우가 떠난 다음 날 저녁 7시 30분 현관 초인종의 딩동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수진이 인터폰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보니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20년 지기 친구인 태민이 서 있었다. 태민은 52세로 수진과 동갑이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과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가 어두운 네이비 정장 위로도 드러났다. 회색이 섞인 머리를 뒤로 넘긴 모습에서 성숙한 남성의 매력이 풍겼다. 정우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정우가 전형적인 직장인의 모습이라면 태민은 좀 더 자유롭고 세련된 느낌이었다. 옷차림새도 세심했고 헤어스타일도 트렌디했다. 그에게서는 고급 정장 원단에서 나는 은은한 냄새와 시트러스 계열, 향수가 섞인 향기가 났다. 정우에게서는 맡을 수 없었던 남성적이면서도 세련된 향기였다. 목소리는 라디오 DJ처럼 낮고 자석 같았다. 말할 때마다 입꼬리 살짝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다. 인사를 위해 악수를 청했을 때 그의 손은 의외로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찬 악력이 느껴졌다. 손톱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손목에 찬 시계도 고급스러워 보였다.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조차 매력적으로 보였다. 태민은 수진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독신이었다. 젊은 시절 한 번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 후로는 혼자 살고 있었다. 성공한 건축가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고 패션 센스도 뛰어났다.
혼자 살다 보니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능력 있는 남자였다. 요리도 제법 잘했고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신의 집을 멋지게 꾸며놓았다. 20년 넘게 정호의 친구로 지내오면서 수진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 만남에서 종종 마주쳤고 수진은 태민을 정호의 절친한 친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민은 은연중에 수진에게 관심을 보였다. 수진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알아차려주기도 하고 수진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해주기도 했다. 정호가 놓치는 부분들을 태민은 세심하게 챙겨줬다. 저녁 노을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황금빛 노을이 거실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다. 태민이 서재에서 서류를 찾는 동안 수진은 차를 준비했다. 평소 정호가 친구들과 만날 때면 항상 그랬듯이 자연스러운 접대였다. 수진은 태민이 좋아하는 차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20년 넘게 정호의 친구로 집에 드나들면서 그의 취향을 알게 되었다. 은은한 얼그레이 향이 거실에 퍼졌다. 티백을 우려내는 동안 수진은 작은 쿠키도 함께 준비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몸에 밴 수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집에 둘만 있다는 사실이 왠지 어색하고 긴장됐다. 평소에는 정호가 함께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접대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의식되는지 모르겠었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립밤을 발랐다. 볼을 꼬집어서 홍조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단순히 남편 친구를 접대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도 미세한 땀이 맺혔다. 입술이 마르는 것 같아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를 받는 태민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다.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묘한 정기가 공기 중에 흘렀다. 수진은 소파 반대편 끝자리에 앉았다. 평소보다 더 멀리 앉은 것 같았다. 하지만 태민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 수진을 대하는 정중함 대신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거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정우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흘렀다. 은은한 조명 아래 둘만 앉아 있으니 마치 데이트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수진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태민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수진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이 수진의 얼굴에서 목선으로 다시 손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마치 수진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수진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남편에게서는 이런 말을 들은 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정우는 수진을 여자로 보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의 엄마, 살림하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수진은 정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새로 산 옷을 입어도, 머리를 예쁘게 해도, 화장을 진하게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우였다. 수진의 목소리는 수줍음으로 한 톤 높아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20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이었다. 태민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이 수진의 얼굴에서 목선으로 다시 손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처럼 수진을 하나의 여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수진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오랫동안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새로웠다. 잊고 있던 감정이 가슴 한구석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의 진로 고민, 요즘 바뀐 동네 분위기, 그리고 부부 생활에 대한 조심스러운 대화까지.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태미는 좋은 청취자였다. 수진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호와는 달리 수진의 이야기에 진정한 관심을 보였다. 수진이 말하는 것을 재미있어 했고 적절한 반응도 보였다. 태민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뜨끔했다. 정확히 자신의 마음을 짚어낸 것 같았다. 실제로 수진은 요즘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정우와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도 오래되었고 부부로서의 친밀감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밤에 잠자리에서도 등을 돌리고 자는 정우. 언제부터인가 스킨십도 사라졌다. 손을 잡는 것도 어깨를 감싸는 것도 가벼운 포옹도 모든 게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 수지는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말끝을 흐리는 습관 때문에 더 애잔하게 들렸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려줄 뿐이었다. 태민이 소파에서 수진 쪽으로 조금 다가왔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남성다운 향기였다. 정우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남자의 냄새였다. 정우는 향수를 뿌리지 않았고 집에 올 때는 늘 담배 냄새와 피로 냄새만 풍겼다. 태민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의 손이 소파 등받이에 올려져 있었는데 수진의 어깨와 아슬아슬하게 가까운 거리였다. 자칫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였다. 수진은 그의 손이 언제든 자신의 어깨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졌다. 입술이 말랐다. 목구멍이 따가웠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몸이 저절로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끌리고 있었다. 수진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태민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25년 만에 느끼는 낯선 남자의 손길이었다. 수지는 몸을 움츠였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손길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25년 만에 느끼는 낯선 떨림이었다.
정호에게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감정이었다. 태민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가 수진의 귓가에 스쳤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수진은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다. 거짓이 아니었다. 수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목구멍이 뜨거웠다.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거부의 의미라기보다는 확인의 의미에 가까웠다. 실제로 수진의 몸은 태민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놀고 있었다. 태민의 손이 수진의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 25년 동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길을 느끼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그 손길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것 같았다. 목이 메었다. 태민의 말이 수진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실제로 정호는 최근 몇 년간 수진을 여자로 대해주지 않았다. 단지 아이들의 엄마, 집안이라는 사람으로만 바라봤다. 수진이 예쁘게 치장을 해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수진이 슬퍼하거나 기뻐해도 관심이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수진은 자신이 한 명의 여성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왔다. 거울 속 자신을 볼 때마다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한 사람의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태민의 얼굴이 더욱 가까워졌다. 수진은 그를 밀어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몸을 그에게 기댔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태민의 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찾는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온몸이 뜨거워졌다. 2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다.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내로서의 의무감,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여자로서의 갈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태민의 따뜻한 손길이 수진의 어깨에서 등으로, 다시 허리로 천천히 이동했다. 수진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이성은 멈춰라고 소리쳤지만 감정은 계속하라고 속삭였다. 25년 만에 느끼는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태민의 입술이 수진의 이마에 살짝 닿았다. 수진의 몸이 전율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태민의 손이 수진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수진은 눈을 감고 그 순간에 몸을 맡겼다.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여성으로서의 욕구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정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끌림이었다. 태민의 숨결이 수진의 목덜미에 닿았다. 수진의 몸이 떨렸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과연 수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25년 결혼 생활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감정에 몸을 맡길 것인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의 자동 잠금 장치가 풀리는 전자음이 들렸다. 수진과 태민의 몸이 동시에 굳어졌다. 정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수진과 태민은 깜짝 놀라며 급히 몸을 떼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태민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만약 정호가 1분만 늦게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수진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정우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들어왔다. 다행히 둘 사이의 위험한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은 아직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정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태민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수진은 아직도 태민의 체온이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의 향기도 여전히 코끝에 맴돌고 있었다. 정우가 알아챌까봐 불안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다. 정우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출장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다. 태민은 서류를 찾았다며 일어났다. 수진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태민이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우는 TV를 켜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찻잔을 씻는 손이 계속 떨렸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민과의 위험한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설렘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정호를 바라보았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낯선 사람 같았다. 코를 고는 소리마저 익숙하지 않았다. 등을 돌리고 자는 정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정호는 수진을 언제 마지막으로 여자로 바라봤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아름답다고 말해줬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결혼 기념일에도 그저 평범한 하루로 지나갔을 뿐이었다. 며칠 후 태민에게서 문자가 왔다. 휴대폰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자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다. 수지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태민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몇 번이나 글자를 쓰고 지우고를 반복했다. 그 후로도 태민의 문자는 계속 왔다. 조심스럽지만 지속적이었다. 매번 수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우가 보고 있을 때는 화면을 급히 뒤집기도 했다. 태민의 문자들은 정중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날의 기분을 표현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수진은 느낄 수 있었다. 수진은 매번 답장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짧게라도 답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와의 연결고리를 놓고 싶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고 나면 후회했지만 그의 답장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거부의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다. 보낼 수 없었다. 태민과의 그 순간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 짧은 순간이 수진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주일 후 수진은 결국 태민을 만나기로 했다. 정우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태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손이 떨렸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보낸 짧은 메시지였다. 보내고 나서는 휴대폰을 멀리 던져두고 싶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태민은 정시에 나타났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수진 역시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온 옷차림이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렸다.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는 수진의 손끝이 불안해 보였다. 태민도 평소보다 신중한 모습이었다. 둘 다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태민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수진에 대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의 고백이 솔직했다.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태민의 고백에 수진은 마음이 흔들렸다. 자신도 그날 무언가를 느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태민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설렘,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진짜였다. 수진의 고백에 태민의 얼굴이 밝아졌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태민의 제안에 수진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태민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정우가 출장 갈 때마다 혹은 아이들이 학교에 간 낮 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만남의 빈도가 점점 늘어났다. 수지는 태민과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갔다. 벽이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 태민은 수진을 여자로 대해주었다. 작은 선물을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수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수진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진심이었다. 어느 날은 작은 꽃 한 송이를, 어느 날은 수진이 좋아한다고 말했던 디저트를 가져왔다. 그런 세심함이 수진의 마음을 녹였다. 정우에게서는 받을 수 없었던 관심과 배려였다. 태민의 작은 선물들이 수진에게는 큰 의미였다. 정우는 수진의 취향이나 기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태민은 수진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수진이 무심코 말한 것들까지도 기억해서 챙겨주었다. 수진은 태민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더 밝아지고, 더 웃게 되고, 더 여성스러워졌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예전과 달랐다. 웃음소리가 맑아졌고, 걸음걸이도 경쾌해졌다. 마치 봄이 온 것 같았다. 태민과 만나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집안일을 할 때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예뻐 보였다. 수지는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것 같았다. 화장에 더 신경 쓰게 되었다. 평소 쓰지 않던 아이섀도우도 발라보고 립스틱 색깔도 바꿔봤다.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썼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예쁜 옷들을 다시 꺼내 입었다. 색깔 있는 옷을 입기 시작했고 액세서리도 착용했다. 향수도 새로 샀다. 태민이 선물해준 향수였다. 은은하면서도 세련된 향이었다. 그 향수를 뿌릴 때마다 태민이 생각났다. 태민을 만날 때면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향수를 뿌릴지 고민했다.
그런 고민 자체가 즐거웠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설렘이었다. 옷장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정호는 수진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수진이 예뻐졌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컸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밤마다 괴로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밤이 많아졌다. 정호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정호가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찔렸다. 특히 정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정호는 수진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정호의 무심한 질문에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다. 정호의 칭찬은 진심이었지만 수진에게는 더욱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다른 남자 때문에 예뻐진 아내를 칭찬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목구멍이 메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태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날은 유독 태민의 눈빛이 간절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둘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는 제안이었다. 수지는 망설였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짧은 만남, 공개된 장소에서의 만남이었는데 하루 종일 함께 보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선을 넘는 것 같았다. 태민의 제안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렸다. 정우와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시간을 보냈을까? 신혼여행 이후로는 둘만의 시간을 가진 기억이 없었다. 그때의 설렘도 기억나지 않았다. 태민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수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그런 시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갈망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펜션에 가기로 한 날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정우가 태민과 수진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정우는 평소보다 예뻐진 수진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다. 화장도 진해졌고 옷차림도 달라졌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다. 그리고 며칠 전 태민이 집에 왔을 때의 분위기도 뭔가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정우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손끝이 차가워졌다. 정우의 시선이 평소보다 예리해진 것 같았다.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수지는 불안했다. 정우의 시선이 평소보다 날카로워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바로 그날 밤 정우가 수진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것이다. 수진이 샤워하는 사이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을 본 정우는 태민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들이 정우의 눈에 들어왔다. 사랑스러운 말들, 만남 약속들, 그리고 마지막 펜션 약속까지. 정우의 손이 떨렸다. 정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손이 떨렸다. 아내와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수진 앞에 휴대폰 화면을 들이댔다. 정우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정호의 분노는 폭발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평소 온화했던 정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봤다. 목소리가 떨렸다. 집안이 떠나갈 듯한 고함 소리였다. 정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상처받은 남자의 절규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지는 그런 정호를 본 적이 없었다. 25년 동안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정호를 처음 봤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정호의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정호는 고개를 돌렸다. 수진의 눈물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호의 질문에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외로웠다고, 관심받고 싶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정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정호는 태민을 불렀다. 20년 친구 사이가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태민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정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정의 금이 갔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태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태민과 수진의 관계는 끝이 났다. 정호는 이혼을 원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았다. 대신 수진과의 관계는 완전히 냉각되었다.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냉전이 시작되었다. 식탁에서도 대화는 없었고 거실에서도 각자 다른 곳만 바라봤다. 정호는 수진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다. 수진은 깊은 후회에 빠졌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25년 결혼 생활을 위기에 빠뜨린 것이 너무 후회되었다. 태민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태민과의 달콤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독이 되어 수진을 괴롭혔다. 정호는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호텔에서 지내며 수진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했다. 집안은 죽음처럼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리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아이들은 부모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있었다.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수지는 목이 메었다. 딸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엄마가 아빠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이 타들어갔다. 수지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식은 밥을 억지로 넘기며 버티는 날들이 계속됐다. 일주일 후 정호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정호가 아니었다. 수진과는 필요한 말만 했고 같은 침실을 쓰지도 않았다. 정호는 서재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정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고 입가는 항상 굳어 있었다.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차가움만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자고 난 후 정호가 차갑게 말했다. 목소리에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절망이 담겨 있었다. 감정도 소진된 것 같았다. 수진을 미워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감이 느껴졌다.
정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정호는 정말로 이혼을 원했지만 고등학생 딸과 대학생 아들을 생각해서 참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참음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었다. 인내심도 한계가 있었다. 수지는 매일 무릎을 꿇고 빌었다. 용서를 구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정호의 표정은 돌덩이 같았다. 수진의 사과도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정호의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실제로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다. 깨진 거울처럼 다시 맞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정호와 수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대화는 아이들 일이나 집안일에 관한 것만 하고 부부로서의 관계는 완전히 사라졌다. 집안 분위기는 무덤처럼 조용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가족이 함께 모여 있어도 각자 다른 곳만 바라봤다. 수지는 가끔 태민을 생각했다. 그와의 시간이 꿈만 같았다고. 자신을 여자로 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소중히 여겨주던 그 시간들. 하지만 동시에 그 꿈의 대가가 너무 컸다는 것도 알았다. 달콤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독이 되어 수진을 괴롭혔다. 태민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태민은 그 후로 완전히 사라졌다. 정호와의 우정도 끝났고 수진과의 연락도 모두 끊었다.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을 것이다. 20년 우정과 가정을 파괴한 죄책감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도 이 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을 것이다. 20년 넘게 지켜온 우정과 수진에 대한 마음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과연 수진과 정호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수진은 부부 상담을 받고 있다. 정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 주에 2번씩 상담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정호가 거부했다.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수진의 간곡한 부탁과 아이들을 생각해서 못 이겨 따라왔다. 상담실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따뜻한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앉아 있는 수진과 정호의 표정은 어두웠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신뢰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했다. 상담사의 말에 수진과 정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다. 상담사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 수지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자로서 대접받고 싶었던 마음까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았다. 수진의 고백을 들으며 정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다. 분노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자신도 아내에게 소홀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정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수진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부부로서의 관심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일에만 매달려 아내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정호의 고백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자신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우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 준 것이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정우는 여전히 수진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고, 수진도 정우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다. 조금씩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한 순간들이 많았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벽이 있는 것 같았다. 대화도 어색했고 시선도 마주치기 어려웠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며칠 전 정호가 수진에게 작은 꽃다발을 선물했다. 25년 만에 받는 꽃이었다. 작은 카네이션 5송이였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이었다. 꽃을 받은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호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색하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다. 정호의 말에 수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손을 잡는 것도 조심스러웠지만 그 따뜻함이 전해졌다. 25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수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중년 부부의 권태기와 외로움, 그리고 한순간의 실수가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다. 결혼 생활에서 감정의 소홀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부부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이기도 했다. 부부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수지는 지금도 매일 거울을 보며 다짐한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정우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그리고 정우 역시 수진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정우는 퇴근 후 수진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수진도 정우의 하루 일과에 관심을 보였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의미가 있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치유의 길을 걷고 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25년 결혼 생활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며 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랑은 한 번에 회복되지 않지만 매일매일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는 정우가 수진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두 사람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도 진정한 사랑은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라고 믿으며, 수진과 정호의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에게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관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끊임없이 가꿔야 하는 정원과 같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해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상담사의 도움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정우는 일에서 돌아오면 수진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수진도 자신의 하루를 정우와 나누었다.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 정호는 수진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알아차리고 칭찬해 주었다. 수진이 만든 음식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했다. 작은 것들이지만 수진에게는 큰 의미였다. 수진도 정호를 위해 노력했다. 정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정호의 옷을 정성스럽게 다려주었다.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표현이었다. 아이들도 부모의 변화를 감지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예린이와 준호도 안심하는 기색이었다. 어느 주말 가족 모두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눠 먹으며 함께 웃었다. 그날 밤 정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다.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가끔 태민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정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수진도 그런 정호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상담사는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다시 아플 수도 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수지는 태민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다.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 받았던 선물들,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다. 쉽지 않았다. 가끔 길에서 태민과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정호도 마찬가지였다. 태민과의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직도 아팠다. 하지만 수진을 위해, 가족을 위해 참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대화도 늘어났고 스킨십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정호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수진이 움찔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정호도 안심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편안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정호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정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나도 미안해. 너를 소홀히 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실에서 잠을 잤다. 물론 아직은 각자의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수지는 정호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오늘은 새로운 사람 같았다. 앞으로 또 25년을 함께 살아갈 사람. 정호도 잠들기 전 수진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다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왔다. 25년째 되는 결혼기념일이었다. 정호는 수진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처음 데이트했던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수진도 그날을 위해 새 드레스를 샀다.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었다. 거울 속 자신이 예뻐 보였다.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색했지만 행복했다. 25년 전 신혼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때의 설렘과 사랑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다. 정우가 수진에게 반지를 선물했다. 결혼 반지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반지였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진은 그 반지를 끼고 정우의 손을 잡았다. 25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도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수지는 태민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도 깨달았다고 말했다. 정우도 자신의 소홀함이 수진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했다. 완전히 잊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용서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더 지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대화도 늘어났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다. 정우는 출장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렸다. 승진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다. 수진도 변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지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활했다. 요리 클래스를 듣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가족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부모의 변화를 기뻐했다. 예린이는 대학에 합격했고 준호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어느 주말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을 갔다.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었다. 바닷가에서 함께 걸으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그날 밤 펜션에서 정우와 수지는 오랜만에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이었다. 서로를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난 수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 있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때 태민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과거의 일일 뿐이었다. 지금은 정우와 함께하는 현재가 더 소중했다.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이제는 상담 횟수도 줄어들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상담사는 두 사람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처음 왔을 때의 차갑고 절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이었다. 마지막 상담 시간에 상담사가 말했다. 두 사람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상담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수진과 정호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상담실을 나왔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 수진의 말에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떨어지는 꽃잎들이 아름다웠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정우가 수진의 어깨를 감쌌다.
수지는 정호의 품에 기댔다. 25년 만에 다시 느끼는 안정감이었다. 그때 젊은 부부가 지나갔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수진과 정호도 저런 때가 있었다. 우리도 저때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아? 정호의 말에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더 좋아요. 이제는 진짜 서로를 알고 사랑하는 거니까. 그 말이 맞았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었지만 얕았다. 지금의 사랑은 깊고 진실했다. 시련을 겪고 나서 더욱 단단해진 사랑이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다. 정우가 수진에게 꽃을 사주고 싶다고 했다. 수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빨간 장미 한 다발을 받은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25년 전 프로포즈할 때 받았던 꽃과 같은 종류였다. 정우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은 꽃을 화병에 꽂았다. 거실 테이블에 놓인 꽃이 집안을 밝게 만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했다. 정우가 채소를 썰고 수진이 요리를 했다. 서로 도우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미래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이 독립하면 두 사람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자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해보자고. 아이들도 부모의 화해를 기뻐했다. 예린이는 엄마 아빠가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가족 사진을 새로 찍기로 했다. 25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다.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사진 속 네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었다. 볼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이 행복을 지키고 싶었다. 정우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실 책상에 가족 사진을 놓아두었다.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사진을 보며 힘을 얻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수진과 정호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매주 데이트를 했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도 두 사람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25년 된 부부가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냐며 부러워했다. 어느 날 수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매일의 소소한 행복들을 기록하고 싶었다. 정우와 나눈 대화, 함께 웃었던 일들, 서로에게 느낀 감정들. 일기를 쓰면서 수지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태민과의 시간은 달콤했지만 잠깐이었다. 하지만 정우와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었다. 정우도 변했다.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했다. 승진 기회가 와도 출장이 많은 자리는 거절했다. 회사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정우는 개의치 않았다.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한번 잃을 뻔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다. 수진과 정호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다.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던 다른 부부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말했다.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 당연한 것은 없다고도 말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매일매일 새롭게 사랑해야 한다고. 어느 날 수지는 태민의 소식을 들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도 했다. 수지는 마음 한편으로 안도했다. 태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그 일이 있었기에 정호와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까. 정호에게도 그 소식을 말했다. 정호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해졌다. 이제는 과거의 일이었다. 앞으로만 보고 살아가면 되었다. 26년째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특별한 하루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의미가 있었다. 진정한 재출발을 축하하는 날이었다. 수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와 비슷한 스타일이었다. 정우는 검은 정장을 입었다. 두 사람 모두 25년 전보다 더 멋있어 보였다. 교회에서 갱신 예식을 올렸다. 신부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했다. 아이들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결혼 서약을 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생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겠습니까? 두 사람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번에는 진짜 평생이었다. 진짜 사랑이었다. 반지를 다시 끼우며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받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허니문을 떠났다. 25년 만에 신혼여행이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펜션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바다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함께 살아갈 것이다. 늙어가는 모습도 함께 보고 손자, 손녀들도 함께 키울 것이다. 수진과 정호의 사랑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